이번 시간에는 150페이지 혼동을 하겠습니다. 혼동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토지가 있다 합시다. 이 토지에 아까 을이 전 시간에 설명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지상권.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이죠. 그런데 이 지상권자가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을이 나무를 심기 위해서 나무 땅을 빌려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돈을 벌어서 그 땅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지상권이라는 권리와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귀속하죠. 그러면 지상권은 필요 없잖아. 소유권이 더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한 사람이 지상권이라는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한 사람에 귀속할 때 지상권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는 현상을 혼동이라고 그래요. 혼동. 똑같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 아니면 저당권이 있어. 그럼 전세권자,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 저당권을 소멸하겠죠. 소유권이 더 포괄적 권리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게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귀속할 때 다른 물권,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현상을 혼동이라고 그래요. 혼동. 근데 만약에 이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야. 이 전세권이라는 거는 뭐죠? 전세권이라는 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다가 만약에 전세 기간이 만료했는데 돈을 안 주면 경매 처분해서 우선 변제 받는 권리가 전세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이 2억이단 말이에요. 2억을 전세금을 줬는데 전세권자가 돈이 부족하니까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은행에서 돈을 꾸는 거야. 은행에서 돈을 꾸는데 은행에서 담보가 뭐냐? 그러면 전세권 2억 있다. 그러면 이때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재될 거예요. 등기부에. 이 전세권이라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니까 등기부의 을구사항란에 기재됩니다. 을구사항란에 저때 1번이 전세권이 있어요. 1번이 전세권. 그런데 저당권의 입장에서 보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1순위를 잡아요. 1-1번. 1번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요. 이렇게. 1번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이렇게. 1번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자, 그런데 지금 전세권의 저당을 잡았죠.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죠.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없을 때는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죠. 그죠? 근데 지금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전세권자를 저당권자가 잡고 있죠. 근데 저당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제3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죠. 그죠? 예외적으로 제한물권이 다른 권리 목적이 될 때는 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혼동 A죠. 혼동 A. 자, 정리해봅시다. 혼동은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한 사람에 귀속할 때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현상을 혼동이라고 그래요. 이 혼동은 191조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됩니다. 191조니까 이거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물권이 소멸하니까 이거는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는 거야.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 아까 소유권 포기다. 소유권 포기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포기하니까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니까 등기해야 되죠. 근데 191조라는 법률 규정에서 제한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제한물권이 소멸되는 것은 191조라는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이니까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는 거예요. 대충 아셨죠? 혼동이 대충 뭐라는 거 알겠죠? 헷갈린다 그런 뜻이 아니야. 자, 그러면 150페이지에 191조만 봅시다. 191조 1항만 봅시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과 다른 물권 밑줄이고 제한물권입니다. 제한물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의 귀속한 때에 다른 물권 밑줄이고 제한물권입니다. 제한물권은 소멸합니다. 소멸했던 거라고 하고 말소 등기 없이라고 쓰세요. 왜냐하면 191조가 법률 규정이잖아요.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한물권입니다.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때, 아까 전세권이라는 제한물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죠? 그럴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소멸하지 않는다. 이해했죠? 그래서 혼동이라는 게 크게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할 때 구태여 포괄적 소유권이 있는데 제한물권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죠. 그럴 때 제한물권은 191조라는 법률 규정에서 말소 등기 없이 소멸되는 현상을 우리는 혼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동은 물권은 소멸 사유가 되는 거야. 소멸 사유. 그러면 물권의 소멸 사유가 지금 목적물이 멸실한다, 소멸시효다, 물권을 포기한다, 혼동으로 소멸하죠. 자, 그렇게 하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점유권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점유권. 자, 지금 이제 물권의 종류. 아까도 했는데 물권에는 점유권이라니까. 점유권. 그다음에 본권. 점유권과 대비해서 본권이 있고요.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하는 권리고. 본권은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할 수 있는 권리. 할 수 있는 권리에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고 제한물권에는 다시 이렇게 용익물권이 있고 용익물권에 이렇게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습니다. 담보물권에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지금 이제 요거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이제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배우고, 지상권 배우고, 지역권 배우고, 전세권 배우고, 유치권 배우고, 저당권. 질권은 배우지 않습니다. 질권은 공인중개사가 의미가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질권 알 필요 없죠. 전당포업자가 권리인데, 전당포 앞에 공인중개사 따가지고 거래를 중개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권은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물권에서 14문제가 나와요, 14문제. 근데 점유권이다. 이걸 좀 배우는 거예요, 점유권. 점유라는 게 뭐냐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걸 점유라고 그래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 물건을 사실상 지배. 그러면 내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근데 내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 이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도 돼요. 이게 내 소유권이 아니라도. 이건 학원 소유죠. 내 소유가 아니지. 그죠? 그러면 이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가 본권이야. 그죠? 그럼 나는 현재 점유하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든 할 수 있는, 즉 이 학원의 이 소유권이란 말이야. 소유권이야. 그럼 어떻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 사실상 지배한다. 근데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도 상관없어. 그럼 보세요. 안에 도둑놈이 있다. 도둑이 있고 도둑 맞은 피해자가 있다. 도둑 맞은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도둑놈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근데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 없죠. 본권 없죠. 또 임차권도 없잖아. 전세권도 없잖아. 지상권도 없잖아. 도둑놈 아무것도 없죠.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본권이 없어요. 근데 피해자는 잃어버린 사람은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지 않죠. 점유권 없어요. 그런데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본권에 있죠. 소유권에 있잖아요. 내 물건을 도둑 맞는다고 내 물건이 사라지는 거 아니죠. 이 동산이라도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도둑놈과 피해자가 있을 때 도둑놈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물건을 점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본권은 없어요. 소유권 없잖아요. 이해가죠? 근데 피해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 점유권은 없지만 소유권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배한다는 게 만약에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판례인데 나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어. 그러면 갑의 소유자고 그 다음에 갑이 소유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지금 서울에 살아. 이게 빈집이야. 빈집이야. 그러면 이 토지를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까요? 건물 소유자는 그 집에 살지 않더라도 토지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념적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사실상 지배. 그래서 이 사실상 지배가 꼭 움켜쥐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집이라면 내가 그 집에 살지 않고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학원에 앉아 있잖아. 그러면 학원에 앉으면 내 집에 있는 폐물이 있죠. 그럼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까요? 지배하고 있죠.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내 물건이니까. 내가 어딘지 알지. 내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그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는 관념적으로 보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자, 점유 개념은 대충 잡았죠? 자, 교재를 보세요. 153페이지에 192조가 있습니다. 1항 보시니까 1항은 물건입니다. 사실상 지배입니다.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세요.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말하며 자체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 소멸하죠. 그러나 점유 침탈의 경우에 침탈이라는 것은 절도나 강도입니다. 뺏기는 거예요. 의사에 반해 뺏기는 경우요. 204조에 의해서 점유를 회수할 때는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죠. 점유권과 본권입니다. 점유권은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로서 점유할 권리죠. 할 권리가 본권이죠. 그러니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 구별을 합니다.
소유자나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점유하는 경우에 점유권 이외에 본권이 있죠. 점유권 이외에 정당하게 하는 권리인 소유권,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을 본권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보면 전세권자다, 지상권자다, 이 두 개를 봅시다. 그럼 전세권자, 지상권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도 있고요. 점유권도 있고 플러스 지상권, 전세권의 경우는 지배할 권한 있는 본권이죠. 본권도 있는 거예요. 본권, 지상권과 전세권도 있는 거야. 지역권은 조금 예외입니다. 지역권은 뭐냐면 이런 땅이 있다. 근데 여기 도로요. 근데 요 땅이 있는 거야. 이 도로가 없어. A 땅이 있고 B 땅이 있다 합시다. 이 도로에 나올 수가 없어. 이게 도로인데. 이게 맹지란 말이에요. 도로가 없는 도로. 도로가 없는 땅이야. 그럴 경우에 B 토지 편익을 위해서 A 토지를 그만큼 통로로 이용하자 이거야. 통로를 이용하자. 그래서 A 토지 소유자하고 B 토지 소유자하고 지역권 설정 계약하고 지역권에서 등기를 해놔요. 그러면 땅 이용권 있는 거죠. 통로를 위해서. 그러면 B 토지 편익을 위해서 A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B 토지에 관한 권리가 지역권이야. B 토지에 관한 권리가 지역권이라고. 그러면 지역권자는 통행을 할 뿐이죠. 통행할 뿐이죠. 통행하는데 뭐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은 않죠. 맹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니까 사람이 통행하는 거예요. 통행하는 거니까 이 B라는 토지의 소유자는 또 길을 점유하지 않아요. 통행할 뿐이야.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가 요소가 아니야. 지역권은 통행할 뿐이야. 근데 지상권은 나무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짓고 수목을 소유하고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점유도 하고 지상권도 있는 거야. 그게 점유권과 본권인 지상권이 같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전세권이다. 내가 전세금 3억을 집어넣고 그 집을 사용 수익하죠. 사용 수익하니까 점유하고 있죠. 점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어요. 전세권도 있어. 그럼 여기서 좀 조심할게.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요 시계가 있죠. 시계는 내가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죠. 그럼 본권도 있죠. 소유권도 있잖아. 점유권과 소유권이 같이 병존하고 있어. 점유권과 본권, 소유권이 같이 병존하고 있어. 점유권과 소유권이 병존하죠? 아셨죠? 그러나 교재 보세요. 도둑은 점유권은 인정되는데 본권은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 없잖아요. 지상권도 없고 임차권도 없고. 자, 상속으로 점유권 이전. 이건 뭐냐면 거기 193조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는 거예요. 상속인에 이전한다. 거기 들어보고. 지금 희한한 게 지금 이 아버지가 시골에서 열심히 대학을 보냈어요. 60년대, 70년대. 그때 저희 시골에서도 대학생은 별로 없죠. 한 60년대, 70년대 그때 80년대만 하더라도 초기만 하더라도 시골에 대학생 별로 없어요. 저희 시골에서도 저 혼자 저기 서울
제가 의대 영어과를 처음에 들어왔는데 거기 들어갔어요. 시골에 그게 대학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골에서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서 그때 당시에는 취직이 잘 됐잖아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추천장이 막 쌓여 있으니까 막 안 가고 일부러 뭐 고시 공부하고 그랬는데 어떻든 뭐 은행에 들어갔다 합시다. 아니면 공무원이 됐다 합시다. 그래서 뭐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시골에 있는 아버지한테 시계를 하나, 롤렉스 시계를 하나, 좋은 시계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랑이죠. 시골 아버지가 뭐 롤렉스 시대에 이거 막 이렇게 다 시골길 아 잘했는가 그러면서 일부러 어느 정도 걷고 삽딱 매고 덤매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너무 이게 흔들어 버렸는가 갑자기 심경근색이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골 어머니가 아들한테 전화 오는 게 바로 며느리한테 전화 오죠. 며느리한테. 얘야,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그러죠. 그죠? 그럼 이제 며느리가 직장인 남편한테 전화하죠. 여보, 시골에 있는 아버님이 흑흑흑 하면서 울죠. 그러면 TV에 보람상조 딱 뜨나요? 보람상조. 그래서 어떻든 그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듣고 자 황망한 아들이 이제 부랴부랴 시골로 내려오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아버지의 시계가 아버지가 점유권과 소유권이 있잖아요. 점유권, 소유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하면 권리 주체가 안 되지. 권리 주체가 없어. 권리 주체가 되려면 살아 있어야 되거든. 돌아가셨으니까 물론 소유권도 상속이 되지만 점유권도 상속이 된다는 거야. 점유권도 상속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돌아가시는 순간 시골에서 내려오는 아들에게 상속이 되고 엄마에게도 상속이 된다. 점유권도 상속이 된다. 그 말은 점유관념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점유관념화. 점유관념화해서 첫째가 상속인의 점유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지금 아들이 내려오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점유권이 상속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지배가 없죠. 아들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사실상 지배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점유권이 관념적으로 이전해 버려요. 관념화 됐죠? 관념화. 두 번째 넘겨보세요. 관념화가 또 하나가 있어요. 간접점유란 말이 있어요. 간접점유. 간접점유도 이런 겁니다. 간접점유는 개념만 아세요. 간접점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집이 한 채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임대차를 했습니다. 임대차. 자, 임대차는 약정만 하면 됩니다. 임대차는 아까 전세권과 달라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까지 해야 물건이 전세권이 되는 거야. 근데 임대차는 내 목적물 사용 수익해 줄게 라고 약정하고 차임 줄게 약정하고 차임 대신에 보증금 얼마 주고 월세 얼마 줄게 라고 약정만 해버리면 임대차가 성립합니다. 이건 채권 관계야. 임대차는 채권이요. 왜? 약정만 하면 돼요. 약정만 하면 되니까 등기할 필요 없거든. 약정했으니까 서로 사용 수익하게 해줘 라고 행위 청구할 수 있죠. 차임주, 월세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청구하는 권리니까 채권 계약이요. 임대차는 채권 계약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이건 채권 관계야. 물권 관계가 아니야.
아셨죠? 근데 여러분 이제 민법을 배웠으니까 임대차하고 전세권하고 명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여러분 그냥 여기 오기 전에 전세론다, 전세론다 이게 채권 관계인지 물권 관계인지 잘 몰랐죠? 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거는 그냥 채권 관계, 약속해서 전입신고 해놓고.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임차인님 그 집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사니까 직접 점유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 집에서 사니까 직접 점유하죠. 그런데 임대인은 보세요. 임대인은 사실상 직접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죠. 임차인이 직접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 관념화가 일어나서 매개 관계, 이걸 임대차란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다.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관념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 점유권이 상속이 돼버리거든. 또 이것도 간접 점유도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데 임대차라는 관계를 통해서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 관념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간접으로 점유하고 이 사람도 점유권이 있는 거야. 간접으로. 이 사람은 직접 점유하고 있고. 간접 점유 이해가죠? 네? 또 하나 점유 보조자 개념이 있어요. 점유 보조자 개념. 이거는 갑이라는 사람 있는데 상점 사장입니다. 상점 주인이야. 상점 주인인데 이게 을이 점원이요. 점원인데 상점 주인이 야 을구나. 알바야, 알바생이야. 가게 잘 봐라. 나 밖에 나갔다 올게. 나갔어요. 3시간 지금 나갔다 왔어. 주인이 안 나타나지. 그러면 그 가게의 물건은 점원이 사실상 지배하죠. 사실상 지배하잖아요. 자기가 다 지금 물건 팔고 사고 팔고 돈 지급하잖아. 돈 받고 물건 주고 그러잖아. 사실은 지배하죠. 그렇지만 우리 법에서는 이 점원은 점유 보조자일 뿐입니다. 점유 보조자일 뿐이니까 이 사람은 점유권이 없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장이 관념적으로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유가 관념화되어 있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 점유권은 없고, 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 점유권은 있고, 그죠? 간접 점유는 임대차라든가 사용대차라든가 즉 매개 관계를 통해서 직접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간접으로 점유해서 관념화가 일어났고, 점유 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 점유인을 침탈당했어요. 침탈이란 게 뭐냐면 절도를 당했다, 의사의 강도를 당했다. 의사에 반해서 뺏기면 점유권에게서 회수 청구, 즉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 반환 청구권이 다른 말로는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점유 보호 청구권. 내놔 할 수 있어. 점유권도 걸리니까. 근데 점유가 있어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죠. 그죠? 점유권이 있죠? 그러니까 점유권이 있으니 점유 보호 청구권도 있다는 거야. 만약에 누군가가 이 집을 침해했다면 내놔라 할 수 있지만 간접 점유자도 내 집이니까 임차인한테 반환해. 이렇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점유보조자는
가게를 보다가 도둑놈이 왔을 때 도둑을 상대로 점유권이 없으니 자,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권이 없으니 점유 보호 청구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점원은 가서 뺏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점유 보조자. 이거를 가서 탈환하고 탈환권이 있어. 이게 자력구제권이라고 해요. 자력구제권이라는 것은 스스로 탈환권입니다. 뺏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 근데 여기에 간접 점유자는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잖아요. 뺏는 거는 직접 점유자한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력구제권이 없다. 자,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헷갈리니까 시험 문제 나오죠. 간접 점유자는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더라.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뺏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가 뺏으면 되니 간접 점유자는 뺏을 수 있는 자력구제권은 없더라. 그러나 점원과 같은 점유 보조자는 상점 주인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 보호 청구권은 없지만 뺏을 수 있는 자력구제권이 있다. 자, 정리를 해보시고 거기에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을 통해서 간접으로 점유합니다. 이 양가로 2번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권이 있으므로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죠. 그러나 스스로 뺏을 수 있는 자력구제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점유 보조자입니다. 양가로 1번 종업원, 가정부 등은 점유 보조자로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양가로 2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상대방도 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소유권에서 배울 건데 보세요. 소유권 있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는데 만약에 그 내 물건을 점유한 자가 있어요. 그 점유한 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소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하거든요.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 213조라는 조문에서 내 소유권 있는데 내 가령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내 토지 소유권 있는데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요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 토지를 지금 방해하고 있죠. 그리고 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비닐하우스 철거하고 내 토지 반환해줘. 반환 청구해야 되겠죠. 그 반환 청구할 때는 자, 내 토지를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죠.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죠.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 나한테 어떤 권리를 가져간 게 아니죠.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전혀 없죠. 점유할 권리가 없죠. 그죠? 그러면 나는 갑이라는 사람은 을한테 비닐하우스 철거하고 토지 내놔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를 하면 내 물건을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고 그 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내가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내 자전거가 있어요. 내 자전거를 도둑 맞았어. 갑한테. 그 갑이라는 사람이 자전거점을 설치를 해놓고 도둑질한 물건을 전시해서 팔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일하러 돌아다니고.
그런데 자, 내가 보니까 자전거를 사러 갔더니 내 자전거 중고 자전거로 나와 있는 거야. 내 자전거 비밀 표시를 해놨거든. 그죠? 그러면 나는 내 자전거라고 내놔라고 반환 청구해야 되는데 알바생이 점유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요. 점원이. 이해가죠? 야, 점원을 상대로 내 소유권이니까 내놔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내 소유권이라 내놔라고 청구하려면 내 물건을 점유한 자여야 되죠. 근데 점원은 점유 보조자니까 점유권이 없죠? 점유권이 없죠? 그러면 점원한테는 안 주면 소송 못 해요. 내놔라 청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점원이 아유 몰라요 사장한테 하세요 그러겠지. 나는 몰라요 그러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상점의 자전거는 상점 주인이 점유권이 있죠. 상점 주인이 점유한 자입니다. 상점 주인이 점유한 자니까 나는 상점 주인에게 점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소유권에서 반환, 즉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는 거야. 상대방이 안 돼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한 자가 아니잖아. 점유한 자가 아니니 상대방이 안 된다는, 피고가 안 된다는. 개념 알겠죠? 그래서 자, 점원은 점유 보호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상대방도 되지 못한다. 이해가죠? 그러나 점유 보조자 점은 자력부재권이 있죠? 자력부재권. 자력부재권은 뭐죠? 가서 뺏을 수 있는 권리는 있죠? 4번은 천은 점유 보조자가 아니고 공동점유자다. 옛날에는요, 이 조선시대만 하세요. 조선시대는 모든 경제 주체권이 남자 우선주의죠. 그러니까 천은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천은 점유 보조자였어요. 판례가. 점유 보조자. 여자의 주의가 엄청 낮았죠. 여자의 주의가 사실은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역사적으로 여성이 상당히 그 이전에 뭐 미실 같은데 삼국시대 보면 그때는 모계사회니까 여성의 권리가 미실이 남편이 몇 명 있잖아요. 그죠? 고려시대 때도 여성이 상당히 좀 했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여권을 완전히 짓밟았죠. 예? 그러다가 500년 지나서 다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는 미국 문물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일부 일체는 초기만 하더라도 여권 신장이 안 됐잖아요. 상속도 뭐 거의 0.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여자는. 그리고 뭐 안 됐는데 그래서 초기 판례만 우리 민법이 1960년, 61년대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기 판례만 하더라도 여성은 61년도만 보더라도 할머니,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 세대 굉장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로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참 환장하죠. 같이 살면서 일은 전부 하고 점유 보조자의 취급을 받아요. 애는 낳고 일은 많고. 근데 이제 지금 판례가 변경돼서 이 판례가 이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었냐면 요건은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남편이 있고 A라는 처가 있어요. 이걸 불법 점유하는 거예요. 불법 점유를. 근데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뭐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처를 상대로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내 물건을 권한 없이 점유했으니까 내놔라. 그러니까 처가 아유 나는 몰라요. 우리 남편한테 하세요. 소송을 하는 거야. 처를 상대로. 야, 집 반환해줘. 남편 처가 무슨 소리야. 나는 몰라요. 우리 남편한테 하세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이 자 처와 남편은 공동 점유자다. 점유자니까 점유권 있죠? 점유한 자죠? 그러니까 당신 반 틀려.
당신 반환해줘. 반환해줘. 그래서 천은 점유 보조자가 아니고 뭐다? 공동점유자다. 대충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점유태양입니다. 점유태양은 거기 197조 1항만 중요하고 별표를 치세요. 그것만 볼 거예요.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거로 추정한다. 소유의사 밑줄, 선의 밑줄, 평온 밑줄, 공연 밑줄. 자, 요걸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요걸 해석하는데 점유 모습입니다. 태양은 점유의 태양은 오마이 선이 아니고 모습이에요. 모습. 점유 모습. 점유 모습에 자 자주점유가 있고요. 자주점유 반대는 타주점유. 자주점유, 타주점유. 그러면 자주, 타주는 아까 소유의사로 이런 말 있죠? 소유의사가 있다면 자주점유, 소유의사가 없다면 타주점유. 이렇게 봐요. 소유의사가 있다면 자주, 소유의사가 없다면 타주. 그 다음에 아까 평온, 공연, 선의 이런 점, 선은 선의. 그래서 평온, 자 평온의 반대는 아까 했죠? 평온의 반대는 강폭 점유, 공연의 반대는 은비 점유, 선의 반대는 악의 점유, 악의 점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요거를 과실 없는 점유라고 합니다. 과실 없는 점유. 요거를 뭐 과실 있는 점유라고 합니다. 있는 점유. 그런데 요 개념은 뭐 크게 뭐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뜻만. 평온은 반대가 강폭, 공연은 반대는 은비. 아까 했죠? 선의 취득에서. 그 다음에 요 개념하고 요 개념은 나중에 법 해석할 때 중요한 개념이 돼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요거는 자주, 타주라는 것은 소유의사가 있으면 자주점유, 소유의사가 없으면 타주점유요. 가령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를 했어. 그럼 임차인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임차인이 자기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서 임차인의 점유를 생각해봅시다.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의사,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로. 소유의사는 소유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소유권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임차인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임차인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타주야. 소유의사가 없어. 근데 임대인은 내가 점유하지 않더라도 내 집으로 생각하죠? 그잖아요? 어떤 물건을 맡긴다 할 때 임치라고 그래. 임치. 개를 맡긴다. 내가 여행을 가서 걔 친구한테 맡겨놨어. 임치라 그래요. 그러면 맡는 사람, 친구, 걔를 7일 동안 보살펴 주는 사람은 수치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걔를 보관하고 있는 보관자를 수치인이라고 하는데 내 개라고 생각하지 않죠? 소유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타주야. 그런데 걔를 맡긴 사람을 임치인이라고 해요. 내가 맡겨놨다면 내 개라고 생각하죠? 개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소유의사가 있어요. 소유의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세권자가 있다.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사람이요. 그럼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소유의사가 없어. 타주점이죠. 근데 그 집주인을 전세권 설정자라 그래요. 전세권 설정자. 조심하세요. 설정자는 집주인이야.
빌려 쓰는 사람은 전세권자야. 에? 그러면 저당권의 경우는 뭡니까? 저당권 설정자는 집주인이야. 저당권자는 은행이고. 이해가죠? 설정자는 집주인이야, 집주인. 자, 이처럼 임대차에서 임대인, 임치인, 전세권자는 소유자가 있어요. 자, 도둑놈. 도둑놈은 뭐예요? 집거라고 생각하죠? 집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자주입니다. 도둑놈은. 선생님, 도둑놈은 남의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화 시키는 거야. 일반화시키는. 도둑놈도 집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자주라고 그래요. 자주. 자주타주는 알겠죠? 자주타주. 왜 이게 자주타주가 하냐면 나중에 쓰이려고 소유권에서 취득할 때 245조 1항을 조문에 어떤 사람이 땅을 방치하니까 요 사람이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게 이제 점유 취득시효라는 거예요. 점유 취득시효라는 개념이 소유권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 법률행위로 취득하지만 법률 규정으로 취득해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서 20년간 국유지를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대. 점유 취득시효죠.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 의사, 자주점유가 필요한 거예요. 평온 공연도 필요한 거예요. 점유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대. 그래서 자주타주 개념. 알겠죠? 소유 의사가 있다면 자주, 소유 의사가 없다면 타주. 소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요거 임대차, 그죠? 임치, 전세권 같은 것을 권원이라고 합니다. 권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입니다. 자주. 그 다음에 선의점유, 악의점유가 있죠. 선의점유는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잘못한 점유입니다.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잘못했어.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한 점유입니다. 이게 선의점유야.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잘못 알았어. 좀 쉬었다 할까요, 이거는? 시간 끝났으니까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